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동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를 권역별로 나눠서요, 좀 세분화해서 그 지역의 특징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향후 미래 가치, 그 투자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강동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렇죠.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가 사실상 최근에 올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한 이슈 메이커가 됐었죠. 정부에서는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해서 그 미분양난 아파트를 어떻게든지 분양을 완판을 끝내려고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에는 이제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둔촌주공을 못 사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줍줍이라도 하는 거였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둔촌주공과 비슷한, 아니면 둔촌주공급의 투자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강동구 쪽에서는 또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1억 초반 정도로 제2의 둔촌주공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부적격 물건에 대한 물량이 또 상당히 좀 나올 거란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둔촌주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부적격 물건, 그것도 한 200세대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역시 물량 자체가 10,000세대 정도 넘는 물량이다 보니까 부적격도 몇백 세대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적격 물량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일반 분양 물량 정도의 부적격 세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물량들도 역시 뉴스 등을 잘 통해서 소식을 접하신 다음에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부적격 세대도 어쨌거나 자금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초반으로 제2의 둔촌주공 아파트를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동구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강남 4구라는 표현이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 강동구라는 지역이 엄연한 강남 4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강동구는 강남 4구일까?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가 있고, 오른쪽에는 강동구가 있고, 왼쪽에는 동작구가 있는데, 동작구도 강남 4구가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왜 강동구가 강남 4구인지는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강남 4구냐면요,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의해서 이 동남권을 있잖아요, 4개의 자치구로 묶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으면서 이 지역을 강남 4구로 불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강동구를 강남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마찬가지다. 어디서?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동남권을 4개의 자치구로 묶으면서 강남 4구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강남 4구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지형적인 내용들도 있죠. 서초라든가 강남, 송파, 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택지개발지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이다 보니까 땅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둑판처럼 짜여 있고 평지로 형성되어 있죠.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동작구 같은 경우는 군웅지가 많고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 자체가 좀 틀린 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강동구가 강남권으로 편입된 것은 서울시 2030 생활권 계획에 의해서 4개의 자치구로 묶으면서 강동구를 제4의 강남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동구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요. 이 위상이 높아지는 원인은 바로 이 입지에 대한 가치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입지. 이 입지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가치인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가는 입지가 정말 이 근본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 아주 좋았을까? 그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강동의 끝자락에 위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인기가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입지를 바꿔버리는 거죠. 강남 4구에 편입을 하면서 강동구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깁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 거고요.
결국에는 이 입지와 가치라는 것은 차등적인 가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따지면 한 중하위권 정도 되는 동네였다가 그러니까 중위권 이상으로 치고 올라오는 입지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가치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동구의 위상이 높아지는 원인은요. 동쪽에 정말 뭐 크게 인기가 없었던 변두리 지역에서 이 지역에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금은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신축 아파트가 대거 입주를 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의 가치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지역에 과거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덕동의 비지밸리라든가 상일동 주역의 주요 업무단지들이 탄생하고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역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유입이 예상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과거에는 동쪽에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며 일자리를 품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업시설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 또 각종 고속도로라든가 그리고 도시철도들의 교통 환경이 개선되면서 이 지역의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강동구라는 지역이요. 동쪽에 이제 끝자락에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뭐가 도시들이 계속 에워싸져서 만들어지면 이게 시너지가 일어나거든요. 상호 간의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리고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강동구 지역만 보더라도요. 오른쪽에 하남, 미사, 강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만들어졌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다산 신도시가 또 생겼고요. 또 구리 수택동 쪽의 재개발이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주변에 인프라가 좋은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또 아래쪽에는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쪽에는 광장동이 있고 이제 송파가 있고 아래쪽에는 또 하남 미사지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쪽에 사실상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동네였다면 지금은 앞뒤 양옆으로 사통팔달 모든 지역들이 최고급 주거단지로 형성이 되고 있고 그 지역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면서 강동구의 위상 여기다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적인 부분이라든가 일자리적인 부분이 함께 들어오면서 점점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강동구 중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볼 지역은 바로 천호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천호동이라는 지역은요. 강동구에서 제가 봤을 때 거의 1급지 수준이다. 그러니까 입지로만 봤을 때. 그죠? 강남권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이 천호동이라는 동네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부터 1000호 이상 주민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예전 백제시대 때부터 여기가 뭐냐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 지역은 천호동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이 살기 아주 좋은 동네였다는 거죠. 그만큼 입지는 사실상 강동구에서 제일 좋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고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천호동 같은 경우는 천호역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상업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좋고도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강동구에서요. 천안 뉴타운과 재정비 촉진지구를 갖고 있고 강동구 전체 재개발 물량의 약 70% 정도가 천호동에 있다고 하니까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천호동은 앞으로도 현재는 고덕동이 사실상 강동구의 주인이지만 앞으로는 고덕동과 견줄 만큼 천호동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천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천호역을 기준으로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습니다. 한강변에도 있고요. 북쪽으로 천호 뉴타운 지역, 아래쪽에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성내동 주변으로 무려 한 13개 정도의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천호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강동구 전체 재개발 물량의 약 70% 정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재개발 구역들이 거의 다 재개발 사업이 이제 막바지에 있거나 뭐 입주를 남겨두고 있다라든가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년 후면 이 주변이 신축 아파트로 다 도배가 되지 않을까. 또 천호역에서 이 천호 노대우 거리라든가 이마트, 현대백화점이 있는 이 중심부 쪽으로 또
강동구에서 가장 넓은 상업지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 상업지 주변으로는 또 새로운 학원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천호동을 조금 더 구역이 넓다 보니까 하나씩 좀 봐보면요. 일단 첫 번째 가볼 곳은 한강변입니다. 천호 1-1구역과 1-2구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천호역과 상업지 그리고 이 한강변 그리고 한강 고수부지를 맞닿은 지역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 강동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뭐 한남뉴타운이라든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갖지 않을까. A1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로 진행되고 있고요. A2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용적률을 거의 한 300% 정도를 적용해갔고요. 최고 한 40층까지 고밀도로 개발될 예정이고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천호동에서 한강변에 있는 그리고 역세권이 있는 그리고 업무타운과 상업지역과 편의시설과 그리고 한강 고수부지를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단 이 지역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실거주가 아니면 토지를 못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가볼 지역은 천호역 북쪽 지역의 천호 뉴타운입니다. 이 천호 뉴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1구역, 2구역, 3구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지역들이 지금 현재 2구역 같은 경우, 천호 2구역이죠. 힐데스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에 입주를 끝냈고 천호 3구역과 천호 1구역이 각각 2024년, 2026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3구역 같은 경우는 2편한 세상이 들어오고요. 1구역 같은 경우는 중흥 S클래스가 들어오죠. 역시 이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올 거다. 그리고 이 천호역 아래쪽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어요. 이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는요. 천호 4구역이 있고요. 성내 3구역과 성내 5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도 각각 더샵이라든가 힐스테이트 이런 브랜드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앞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천호 뉴타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1-2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 아파트 그리고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고층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갈 예정이다. 다양한 종류의 아파트들이 천호역 일대에 앞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세권을 갖고 있고 한강변을 갖고 있고 좋은 상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호동의 가치는 앞으로 좀 더 크게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가볼 지역이 이제 성내동이랑 둔촌동입니다. 둔촌동은 사실상 얘기할 게 없죠. 둔촌주공의 둔촌동인 거고요. 이 성내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지역도 천호동처럼 빌라촌이거든요. 그런데 천호동보다는 조금 더 정비가 잘 돼 있고 계획적이고 깨끗한 빌라촌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놓고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천호역을 기준으로요. 아래쪽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고 여기 이 지역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죠. 천호 4구역, 8구역, 5구역, 3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를 빼놓으면요. 성내동은 사실상 재개발하는 지역이 이 지역주택조합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끝냈고요.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성내동이고 둔촌동으로 넘어가면 명실상부 둔촌주공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고 이 둔촌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엄청나게 활발한 지역이죠. 둔촌주공 아파트 북쪽으로 보면 한산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모아타운 이제 둔촌동에서 거의 유일한 재개발 현장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둔촌 현대가 이제 철거 신고를 했죠.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고 이 삼익빌라가 더샵으로 이제 입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끝냈고 그리고 둔촌 현대가 역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둔촌동 주변 지역들도 역시 향후에 모아타운이라든가 리모델링 재건축으로 인해서 거의 새 아파트 단지로 많이 변모할 예정입니다. 둔촌동 같은 경우도 9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9호선에 대한 영향력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호역 주변의 재개발 현장이 상당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면요. 이제 바야흐로 이제 대장이 나오죠. 현재 대장인 고덕동입니다. 이 고덕동 같은 경우는 고덕동 1단지부터 7단지가 완벽하게 이제 재건축이 다 끝났죠. 앞으로 이 고덕동 같은 경우는 천호동이 어쨌거나 앞으로 재개발까지 다 마무리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텐데 그동안은 이 고덕동이 왕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일단 새 아파트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일단 학군 아파트들이 좀 끼어 있죠. 그리고 이제 녹지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역시 고독 비즈빌리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강동구를 기준으로 강동 고독 비즈밸리와 그리고 강남 테헤란로, 그 송파 잠실역 주변에 있는 업무타운들이 각각 시너지를 낸다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요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 고독 비즈밸리는 업무 유통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강동구 끝자락에 있는 노후 주택단지로 되어 있는 철저한 베드타운에서 직주 근접과 강동 4구로 막내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입지가 상당히 완전히 과거에 있지 않은 바뀐 환골탈태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강동구 지역인 것 같습니다. 베드타운에서 업무타운으로 입지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고 교통망 확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강동의 업무단지 고독 비즈밸리입니다. 앞으로 6만여 명이 이제 근무를 할 예정이고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 6만여 명이 이 고독 비즈밸리에 들어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요즘 같은 인구 감소 시대, 그죠? 도시 소멸 시대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미니 신도시급 인구들이 강동구에 추가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고독 비즈밸리와 그리고 고독 비즈밸리 그리고 첨단 업무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다 합해갖고 거의 6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요. 여기는 아시겠지만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케아가 서울시 최초로 들어오는 지역이 이제 바로 이 지역이고요. 저 복합 쇼핑몰과 호텔 또 엔지니어링 관련된 회사들이 거의 200개 이상의 회사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등 뭐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세스코 등 40개 회사들이 또 첨단 업무단지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 지역은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는 업무단지와 새 아파트와 학군이 끼어 있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제3 신도시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한강변에 있는 또 하남 신도시가 있고 북쪽에 또 새로운 또 구리 쪽에 또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이 동쪽에 어마어마한 대규모 신흥 주거타운이 또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자고 해서 집어넣는 건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이죠. 박진영 씨가 대표는 아니고 하여튼 있는 이 JYP에서요. 이번에 고덕동에 무려 10,000평이나 되는 땅을 매입을 해서 신사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신사옥 짓는데 10,000평이 필요할까요? 그죠? 건물 하나 짓는데 200~300평이면 될 것 같은데 10,000평 정도를 개발한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옥만 짓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K-팝이라든가 아니면 K 문화를 알리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든가 문화 집객 공간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테마파크, JYP 테마파크 같은 거를 만들려고 10,000평 정도를 개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서울에서 지금 핫한 지역이 이제 성수동이잖아요. 많은 엔터 회사들이 강남 테헤란로에서 성수동으로 이사 가면서 성수동과 고덕동이 또 한류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어쨌거나 JYP가 또 고덕동을 선택했다. 예, 강일지구 쪽에 비즈밸리 쪽으로 들어간다. 그런 내용 잠깐 곁들여 봤고요. 교통호재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제 8호선과 9호선 연장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 보훈병원까지 왔는데 이 9호선이 어쨌거나 길동을 지나서 고덕동과 하남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9호선이 개통이 되고 또 8호선 별내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지하철은 종점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내로 연장이 돼서 만약에 이 8호선이 여기서 끝인다면 종점이 되겠지만 별내까지 연장이 되고 9호선도 하남 미사까지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면 거쳐가는 중간 기착지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들이 몰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3호선 연장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진짜로 5호선 하나만 있었다면 이제 8호선, 5호선, 9호선, 3호선까지 사통팔당 교통망이 만들어지는 지역
지역이 이 강동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년부터 바로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25년에 개통 예정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죠. 이 세종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약 7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 또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구리 포천 고속도로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동구가 우리가 이제 흔히 송파 강동을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골프 파라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통팔달 접근성이 너무 좋죠. 그죠? 그러니까 뭐 북쪽에 있는 골프장이든 남쪽에 있는 골프장이든 어디든지 1시간대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이 강동구랑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 파라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골프장을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 접근성이 좋다는 건 뭐냐면 이 지역이 IC가 상당히 많다. IC가 많다는 건 뭐냐면 진출입로가 많다라는 거고 진출입로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지역에 교통량이 많다는 거죠. 교통량이 많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또 2025년 개통을 예정으로 지금 이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또 강동구의 미래를 가장 밝게 하는 게 뭡니까? 인구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인구 감소 시대, 도시 소멸 시대에 유일하게 서울에서 인구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증가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강동구라는 지역이죠. 이제 통계청에서요, 2016년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는데 2033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33년까지 강동구가 서울시 인구 증가율 1위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2033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는데 강동구는 2033년까지 서울시 인구 증가율 1위를 찍을 예정이고요.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무려 20년간 인구수를 비교하면요. 약 72,800명 정도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순수히 입주하는 인구를 예상한 거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각종 업무타운과 상업시설로 인해서 유동인구 있잖아요. 유입인구까지 한다고 치면 뭐 10몇만 명이 훨씬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구 증가하는 구는 유일하게 3개 구가 있는데 강남구, 강동구, 은평구입니다. 이 3개 구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강동구가 압도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 결국 인구 증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도시의 미래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이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강동구는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미래가 상당히 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드리면요. 향후 서울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고덕동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또 둔촌주공까지 입주를 하면 이 주변의 교육 환경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보다는 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호선과 9호선 4단계 구간과 3호선 구간이 연장 개통이 되면 강남, 강북, 수도권 모든 지역들이 교통이 용이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동구는 수많은 IC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까지 뚫리게 된다고 하면 명실상부 사통팔달 교통 입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제목을 1억 초반으로 제2의 둔촌주공 아파트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어. 그러니까 뭐 재개발도 많이 되고 재건축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업무타운도 많이 되고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알겠는데 자, 그럼 1억 초반으로 과연 어떤 걸 살 수 있냐? 그리고 그 지역은 어디냐? 이 지역 어떤 지역이냐면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천호동 쪽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동구 전체 재개발 물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호동은 재개발 구역 지정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왜? 어쨌거나 입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고덕동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입지는 천호동이 사실상 강동에서 가장 갑이거든요.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호동 쪽에 계속해서 재개발 구역들이 늘어나고 있고 앞서 13개 구역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재개발을 시작하려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 특히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천호동 쪽에 모아타운 선정 지역들이 상당히 많고 또 선정 예정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호역 주변에 있는 모아타운 선정 지역이나 혹은 선정 예정지 같은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신다면 1억 초반으로 어떻게 보면 제2의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호동 재개발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뭐 입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강남, 강남은 등 업무타운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더블 역세권이 있고 천호대교가 있고 올림픽대교가 있기 때문에 교통 사통팔달이고요. 한강공원과 올림픽공원, 천호공원 등의 풍부한 녹지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이죠. 그리고 한강변 고밀도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 바로 천호동이라는 지역이고요. 아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은 상업지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마트, 병원들의 우수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초반으로 강남 4구, 강남권의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행동을 한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만 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꼭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생각 많이 해봤자 사실 잡생각만 많이 납니다. 부동산 투자기가 어느 때가 가장 좋습니까? 라고 요즘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나한테 맞는 시점이 제일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억 초반으로 향후에 강동구에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을 오늘이 아니면 살 수 있는 날이 또 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강동구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천호동 주변에 있는 재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모아타운 구역을 반드시 관심을 가져봐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저희 회사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착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시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신다면 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세미나에 오시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강동구에 대한 지역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대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좀 시장이 너무 다이나믹하고 또 사실상 복잡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격이 오른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금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내용들이 다 복합돼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합되어 있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되는지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도 세미나에서 같이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부동산의 대가 황현 대표가 돌아왔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좋은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할 새로운 정보들 2, 3년에 이렇게 벌겠다 이거는 욕심이야. 황현 대표의 특별강의 오직 20명에게만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벌려면